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삼성에서 파운드리가 분사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좀 손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밑에 댓글을 보니까 부자 오빠님이 설명해 주실 거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네, 농담이고요. 당연히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또 밑에 댓글을 보니까 아직은 파운드리가 독립할 시기가 안 돼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인적 분할은 삼성전자도 내 거, 파운드리도 내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 거지만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거가 됩니다. 아니 어차피 삼성전자가 내 거니까 파운드리도 내 거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선생님이고 학생 두 명을 가르치는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뭐냐면요. A 학생, B 학생을 한 자리에 같이 앉혀놓고 내가 동시에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은 A 학생만 따로 불러서 내가 가르친 다음에 너 방금 전에 내가 가르친 대로 B한테도 똑같이 가르쳐.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게 물적 분할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학생을 동시에 앉혀놓고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A 학생만 가르치고 A 학생을 통해서 B 학생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둘 다 앉혀놓고 동시에 가르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겁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죠?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적 분할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둘 다 직접 통제를 하니까요. 여기서 통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나는 삼성전자 주식만 갖고 있고 실제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했죠. 이때 주주들 난리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주들은 사실상 2차 전지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했지 석유화학을 보고 투자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기차가 미래에 뜰 거니까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정작 그 알짜배기인 전지사업부는 LG화학 자회사로 들어가고 나는 실질적으로 석유화학 회사인 LG화학 지분만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열받죠. LG화학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석유화학 사업이 44%, 전지 사업이 44%입니다. 근데 물적 분할이 되면서 전지 사업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LG화학의 또 주주입니다.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는 배터리 사업부인데 정작 그 배터리 사업부는 LG화학이 다 먹어버리고 나는 석유화학만 남은 LG화학의 주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게 되면 당연히 인적 분할이 유리하겠지만 일단은 분사를 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합니다. 올해 7월 말쯤에 쓰여진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 못하는 이유. 정말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기사죠. 내용을 보시면요.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분사가 실익이 없다고 평가한다. 대규모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불가피한 파운드리 사업에서 개별 법인이 독자적으로 자금 소요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연간 매출은 전체 반도체 매출의 약 20%인 15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영업이익은 2조에서 3조 원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로 번 돈을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로 분기당 조 단위 영업이익을 뽑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분사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큰 틀 안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뭐 가전,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로 버는 돈으로 파운드리에 꼬라박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사를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 힘만으로 사업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파운드리가 지금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사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놓고 출가를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독립해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사업부는 화성과 평택 캠퍼스에서 동일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팹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꼴입니다. 근데 파운드리가 분사하게 되면 회계상 이 소유권 결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라는 한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삼성전자로 넣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걸 분사를 시키면 파운드리 따로, 메모리 반도체 따로, 회계 장부 자체를 따로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이 만약에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메모리와 공유하는 라인을 회계상 임차로 처리하더라도 파운드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차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인을 임대해주는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메모리 쪽을 더 챙기지 파운드리를 더 챙기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분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운드리 분사로 얻을 이익보다 분사 없이 뭐 메모리 반도체든 스마트폰이든 뭐 가전이든 디스플레이든 전체적으로 버는 돈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게 낫지 괜히 이거 분사시켜서 파운드리가 홀로 서기 할 능력도 전혀 없는데 괜히 오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사업부 자체를 삼성전자에서 분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분사를 언급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그냥 소문만 무성했을 뿐입니다. 작년 1월에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 부회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운드리를 분사할 계획이 아직 없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파운드리를 분사하게 된다면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우리한테는 더 좋은데 분사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분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향후 10년 이내에는 파운드리가 분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